밤새 야근해도 월세 내기 빠듯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잠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불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군가에게 돈은 생존의 문제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숫자 놀이에 불과하죠. 이 격차는 단순히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봐도 단 한 푼 나오지 않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청구서는 책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순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월급은 들어오지만 항상 부족하고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죽도록 일하지만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는 각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에는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마다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의 7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 단계를 오르면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고 카드값은 밀려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대출 이자, 보험료가 끝없이 밀려오죠. 한국의 생존층은 비정규직, 일용직 혹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빚을 집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고금리 대출까지.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4년 4분기 기준 91.7%로 세계 2위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만 소득이 끊겨도 곧바로 위기로 떨어지는 구조죠. 이 단계에서는 재테크 이전에 내일 버틸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꾸준히 저축하고 적립식 펀드와 주식으로 수십 년간 투자해 자산을 일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과 습관이 무기가 되는 단계이기도 하죠. 이제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간신히 감당하며 아주 조금씩 저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여를 한두 번 놓치면 곧바로 1단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가 생기면 다시 위태로워지죠. 신용카드나 대출 최소 지불액은 맞추지만 항상 다음 달이 걱정됩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커피 한 잔도 아껴보지만 늘 돈이 모자랍니다. 노력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죠. 직장은 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몰라 불안하고 집을 사기엔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꿈입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 비상금이 생기고 가족 외식도 가끔 합니다. 급한 지출이 생겨도 카드로 막고 다음 달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경제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지만 이제 조금은 관리 가능한 불이 됩니다. 월급의 일부를 적금이나 ETF에 넣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에는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IRP나 연금 저축 계좌를 알아보죠. 비상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비상금이 몇 달은 버텨주겠지만 그게 바닥나면 다시 2단계나 심지어 1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보호받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비상자금과 보험, 안정적인 직장 또는 사업 기반이 있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며 주거 안정도 갖추죠. 투자도 체계적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넘어 포트폴리오를 짜고 세금 효율까지 고려합니다. 자동차를 바꾸거나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직 재정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삶의 심리적 안전망이 생기죠.
이제는 일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근로소득 없이도 투자 수익과 임대 수입으로 생활이 유지됩니다. 한국의 파이어족이 지향하는 단계죠.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월세 혹은 온라인 사업 수익이 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책임집니다. 직업이 아닌 자산이 당신의 생활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을 관리합니다. 세금을 최적화하고 수익을 늘리고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죠. 반쯤 은퇴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힘이 생긴 겁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죠. 원하면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원하면 해외로 떠납니다. 일정도 수입도 스스로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 버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돈이 되는 시점이죠. 사회적 지위보다 내적 만족과 시간의 주권을 추구합니다. 일할 필요성으로부터의 자유뿐 아니라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돈이 도구를 넘어 영향력이 됩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에 투자하고 나아가 정책과 문화를 움직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을 슈퍼리치라고 부르죠. 재벌, 글로벌 투자자 혹은 벤처기 기업 창업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돈으로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만듭니다. 유명인을 직접 초대해서 만날 수 있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고위 정치인이나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직접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지켜볼 것인가? 당신의 부의 수준은 단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많이 벌어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벌어도 잘 관리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의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머니코치 보도 셰퍼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보도 셰퍼의 인생을 바꾼 순간은 6살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간경변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병실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한마디 속에는 절망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보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하지만 30살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빚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었고 마음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보로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가난은 착한 것이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난을 혐오했습니다. 그 모순이 그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6살,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부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로부터 단 4년 만에 이자만으로 살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4가지를 하나로 맞추는 것. 부를 이루는 4가지 기둥의 첫 번째는 꿈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 답이 바로 당신의 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목표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기둥은 가치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나 사회가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말이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전략입니다. 꿈과 목표, 가치가 하나로 연결되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입니다. 습관이 전략을 완성하고 전략이 부를 만듭니다. 보도 셰퍼는 실질적인 4단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일정한 비율을 저축하라. 둘째,
그 돈을 투자하라. 셋째, 수입을 늘려라. 넷째, 늘어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다시 저축하라. 이 단순한 사이클을 꾸준히 반복하면 누구든 15년 안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습니다.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만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돈이 따라오면 부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5가지 영역이 있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부가 완성됩니다. 돈 문제는 언제나 다른 영역에 그림자를 들이우니까요. 자신의 돈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결국 삶 전체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